빈예서 잘못이 아니에요. 빈예서와 이수연의 솔로 무대. 빈예서가 비난받자 신동엽까지 마이크에서 내려와 그녀를 옹호했다. 리허설을 끝낸 빈예서는 대기실 한쪽 의자에 앉아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두 손의 손톱 끝이 살짝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다. 거울 속 눈은 빛나야 하는데 빛 대신 얇은 막 같은 두려움이 끼어 있었다. 옆에서 메이크업 수정하던 스태프가 조용히 말했다. 예서야, 오늘은 네가 내 노래만 하면 돼.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스태프 본인도 알고 있었다. 다른 것이 이미 너무 커져 있었다. 인터넷 댓글, 짧게 편집된 예고편, 화면 밖에서 만들어진 억측들, 누군가의 표정 한 번, 숨소리 한 번이 태도 논란이 되고 작은 실수가 실력 논란으로 바뀌는 곳이 이 무대였다. 반면 복도 반대편 대기실에서 이수연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다. 누군가가 긴장 안 돼? 라고 물으면 수연은 아주 짧게 웃고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카메라가 닿지 않는 순간 그녀도 알게 모르게 손목을 만지작거렸다. 긴장은 숨기는 게 아니라 연습으로 눌러놓는 것이었다. 그 아이는 그걸 알고 있었다. 그때였다. 리허설 모니터 앞에 모여있던 몇몇 스태프들이 갑자기 웅성거렸다. 방금 게시판 봤어? 뭐가 올라왔는데? 예서, 또. 단어가 끝까지 나오기도 전에 분위기는 단숨에 깨졌다. 누군가의 휴대폰 화면엔 이미 짧은 자극적인 문장들이 떠 있었다. 빈예서가 문제다. 무대 태도가 불성실하다. 특혜 아니냐. 아직 본방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미 판결문이 써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판결문은 무대 조명이 켜지면 더 큰 소리로 낭독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본방 시작. 조명이 켜지고 객석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회자 신동엽은 익숙한 미소로 오프닝을 열었지만 마이크 너머로 스며나오는 공기의 결은 평소보다 날카로웠다. 웃음이 나와야 할 순간에도 객석 어딘가엔 기다리는 시선이 있었다. 즐기기 위해 앉아있는 게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 앉아있는 얼굴들. 첫 번째 솔로 무대가 시작되기 전 카메라는 빈예서를 잡았다. 분홍색 조명이 얹힌 얼굴, 숨을 고르는 입술, 그리고 아주 잠깐 눈동자에서 지나가는 흔들림. 그 흔들림이 화면에 잡히는 순간 누구도 몰랐다. 그 장면이 오늘의 모든 사건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될 거라는 걸. 음악이 시작됐다. 빈예서는 첫 소절을 내뱉는 순간 스스로도 놀랐을 것이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했다. 흔들림은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흔들림이 곡의 정서와 맞닿아 무대 전체를 별표 진짜 이야기로 만들었다. 숨이 찼고 감정이 올라왔고 손끝이 떨렸지만 그게 바로 라이브였다. 사람들은 잠깐 숨을 멈췄다. 적어도 노래가 흐르는 동안만큼은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노래가 끝나는 순간 그 짧은 평화는 산산조각 났다. 어디선가 들렸다. 정확히 누가 시작했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그러나 들렸다. 낮은 야유, 섞인 탄식, 그리고 누군가의 날카로운 한마디. 왜 저래? 그 한마디는 객석을 타고 번졌다. 마치 금간 유리창에 돌멩이를 던진 것처럼 금은 순식간에 퍼졌다. 박수 소리 사이로 비난이 끼어들어갔고 감탄 사이로 냉소가 섞였다. 누군가 실수했다 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연출이다 라고 몰아갔다. 그리고 그 말들은 무대 위 빈예서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다. 빈예서는 인사하려다 잠깐 멈췄다. 눈이 마이크를 찾다가 허공에서 멈췄다. 웃으려는 표정이 어정쩡하게 깨졌다. 그 순간은 방송으로는 1초 남짓이었을지 몰라도 무대 위에선 끝없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신동엽이 마이크를 잡은 채로 멈춰 섰다. 대본이 있던 위치를 지나쳤다. 그리고 마이크 스탠드에서 내려왔다. 관객들은 순간 연출인가?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신동엽의 표정은 연출에서 나오는 표정이 아니었다. 그 표정은 아주 현실적인 분노였다.
올해 방송을 한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절제된 분노.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무대 위 공기를 단번에 붙잡아두는 무게가 있었다. 잠깐만요. 그 한마디에 객석이 조용해졌다. 누군가 기침을 삼키고 누군가 휴대폰을 내렸다. 카메라가 신동엽을 따라 움직였다. 그리고 그는 무대 아래 빈에서와 가장 가까운 곳까지 걸어갔다. 마치 방패처럼. 여러분, 그가 말했다. 지금 뭐가 잘못된 건지 정확히 알고 말하는 거예요? 객석의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노래는 끝까지 했어요. 라이브였고 감정이 있었고 무대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사람이 먼저 비난을 받아야 하죠? 그때 빈에서의 눈이 흔들렸다.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사람의 눈. 그 눈은 흔들림을 넘어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신동엽은 무대 위로 다시 올라가지 않았다. 그는 빈에서를 돌아보며 아주 짧게 말했다. 괜찮아. 너 잘했어. 그 말은 방송용 멘트가 아니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객석 어디선가 울음 섞인 목소리가 터졌다. 빈에서 잘못이 아니에요. 외침은 한 사람의 용기였고 동시에 폭발이었다. 한 명이 외치자 두 명이 따라했고 세 명이 따라했고 곧 객석은 야유 대신 옹호로 방향을 틀었다. 박수는 처음보다 더 큰 소리로 터졌다. 누군가 손뼉을 치며 일어섰고 그 움직임이 번졌다. 사람들은 이제야 알아차린 듯했다. 자신들이 방금까지 무대 위 한 아이에게 돌을 던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빈에서는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고 숨이 크게 한번 새어나왔다. 울음이 아니라 울음 직전의 숨. 가장 아픈 형태의 호흡. 그런데도 그녀는 끝내 울음을 크게 터뜨리지 않았다. 그 대신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저 열심히 했어요. 정말로요. 그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했다. 변명도, 공격도, 반박도 아닌 그저 사실 하나. 그리고 그 사실 하나가 누군가에겐 너무 잔인하게 늦게 도착했다. 이제 다음 솔로 무대는 이수연의 차례였다. 분위기는 뒤집혔지만 뒤집힌 분위기는 더 위험했다. 사람들은 감정이 달아오르면 쉽게 또 다른 희생양을 찾는다. 예서를 감싸자는 마음이 그럼 수연은? 이라는 비교로 바뀌는 건 순식간이었다. 제작진은 이 장면이 가장 두려웠다. 서로를 살리려다 서로를 죽이는 그런 구조가 이 프로그램의 그림자가 될 수도 있었다. 이수연은 무대 중앙에 섰다. 첫 음이 나오는 순간 객석은 다시 숨을 삼켰다. 수연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정교했다. 감정은 차갑게 정리되어 있었고 호흡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정감은 관객을 편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불안하게 했다. 별표,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완벽하지? 별표라는 낯선 질문이 따라붙었기 때문이다. 곡이 절정으로 올라갈 때 수연은 갑자기 목소리를 한 톤 낮췄다. 기술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무대의 틈을 만들었다. 완벽한 사람의 틈, 그 틈으로 감정이 흘러나왔다. 객석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 아이도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무대가 끝났을 때 박수는 길게 이어졌다. 그런데 박수 속엔 이상한 침묵이 섞여 있었다. 아까의 소란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무대를 본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손이 얼마나 가벼운지,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방금 목격해버렸다. 신동엽이 다시 마이크를 들었다. 이번엔 무대 위였다. 하지만 말투는 여전히 단단했다. 오늘 우리는 무대를 본 게 아니라 사람을 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는 객석을 천천히 훑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박았다. 비난은 쉽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어렵죠. 그 말이 끝나자 스튜디오 안이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은 방송 사고가 아니라 집단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순간의 조용함이었다. 방송이 끝난 뒤 무대 뒤 복도는 다시 형광등 아래로 돌아왔다. 그러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빈에서는 대기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에 쥔 생수병이 덜덜 떨렸다. 누군가가 다가와 담요를 걸어주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날의 추위는 담요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때 신동엽이 조용히 대기실 앞에 섰다. 카메라도 없고 박수도 없고 음악도 없는 곳에서 그는 짧게 말했다. 오늘 너한테 미안했어. 어른들이 더 잘했어야 했는데. 빈에서는 그제야 눈물이 뚝 떨어졌다. 한 방울, 그리고 또 한 방울. 크게 울지 않았다. 대신 입술을 깨물었다. 마치 울음까지도 누군가에게 민폐가 될까봐 참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날 밤, 방송이 끝난 뒤 인터넷은 또다시 불타올랐다. 하지만 이번엔 방향이 달랐다. 빈에서 잘못이 아니었다. 우리가 너무 잔인했다. 신동엽 멘트가 오늘의 진짜 무대였다. 사람들은 늦게서야 깨달았다. 무대는 경쟁이지만 사람은 경쟁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를 끌어내려야만 누군가가 올라가는 구조는 결국 모두를 망가뜨린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제작진 내부 회의실에선 한 장의 메모가 돌았다. 검은 글씨로 크게 적혀 있었다. 무대 위 아이들은 이야기의 재료가 아니다. 그 문장은 지켜질까?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세계는 여전히 자극을 좋아하고 클릭을 좋아하고 누군가의 눈물을 좋아한다. 하지만 적어도 그날만큼은 조명이 켜진 무대에서 한 사회자가 마이크에서 내려와 한 아이의 편에 섰던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분명히 봤다. 누군가를 지키는 일이 가장 큰 쇼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쇼는 충격적인 반전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원래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오락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현실에 기반한 내용이 아닙니다.